7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대축입니다.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어렵고 복잡한 태아보험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태아보험을 한편으로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땡땡 회사, 이 보험금 지급 잘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태아보험 회사 선택 요령과 함께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 100점짜리 설계안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현재는 하나의 회사만 보시면 안 됩니다. 태아보험의 라이벌 회사 2개 회사의 설계안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담당자 선택 요령과 많이들 질문 주시는 태아보험 사은품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주요 4개 회사를 보험료, 보장, 그리고 세부 약관 내용, 보험금 청구 데이터까지 비교해서 가장 상품성이 우수한 2개의 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오늘은 2개 회사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협회 공시실 자료까지 참고해서 이 보험금 부지급 건수까지 확인을 해서 회사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설계안 A사 39,620원, 그리고 선천성 보장이 강화된 B사 출생후 보험료 46,380원 두 가지 설계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100점짜리 설계안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보험대출구는 태아보험 전체 특약을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그리고 여태까지 7년간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쌓아두었던 보험금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별점 3점에서 5점, 불필요 특약은 별점 1점에서 2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불필요 특약은 과감하게 제외를 했고요. 필수 특약은 최대한으로 보장 구성을 해서 보험료는 최저로, 보장은 최대로 높였습니다. 영상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 태아보험은 성인보험과 달리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지금부터 태아보험 특약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이 특약이 왜 필요한지,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태아보험은 출생 후 보험료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가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A사 기준으로 39,620원에 설정이 됐고요. 필수 특약은 최대한으로 구성했고, 필요도가 떨어지는 불필요 특약은 제외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도 준비가 가능하지만요,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면 필수 특약도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는 더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약 상해 후유장애 특약 1억 원 설정해 드렸고요. 이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약, 이 보장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가 보장의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거의 모든 범위, 그리고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상해죠.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15% 남았다. 아까 가입 금액 1억 원이었죠. 1억 원에 15%를 곱한 1,500만 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유장애 정도가 더 심해졌다. 후유장애가 40%로 상향이 됐다 하면은 40%에 15%, 차액인 25% 곱한 금액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의 신체 부위별로 각각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해 특약입니다.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상해 특약은 과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적정하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대로만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골절 진단 담보 30만 원 구성했고요. 골절 진단 치아파절 재해 담보를 20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이 실금도 골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산모님께서 자연분만 하다가 우리 아가의 쇄골이 골절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진 경우, 이 치아 파절이죠. 이럴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팔에 실금이 갔다,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 골절됐다, 그러면 30만원 플러스 20만원, 50만원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치아가 깨졌다, 치아 파절 제외담보에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 화상 진단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 금액 5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어느 정도의 화상이어야 될까요? 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표피 전증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 이 보험금 청구 문의가 들어오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도 꼭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1호종 수술 담보인데요. 상해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는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특약의 특징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이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가 넓고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하고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대하고 큰 수술일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됩니다. 이런 보험 가입의 목적과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특약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태아보험 전체 특약을 별점 1점에서 5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별점 5점짜리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왜 별점 5점짜리 특약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요,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할 수가 있다.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사지 결손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하면 설정한 가입 금액의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를 곱한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5천만 원 지급하는데 보험료를 보시면 385원, 이런 특약들은 꼭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소아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암 진단 시에 1억 8천만 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의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미 중추신경계암, 3위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아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비 1억 원, 특정암 3천, 다발성 소암 5천, 총 1억 8천만 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암 진단비 1억 원만 구성해도 충분하지 않냐? 소암에 대해서 1억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발성 소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받는데 총 납입보험료가 1,527원 차이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이 1,527원 때문에 8천만 원을 덜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요,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심장 2대 진단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저는 특이하게 이 뇌졸중 진단담보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 2천만 원, 이렇게 중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성인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뇌졸중 진단비를 중복으로 가입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요, 이 뇌졸중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 뇌졸중 진단비에서 20%,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20%,
해서 총 8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요, 이 신생아 뇌출혈은 출생 체중이 1.5kg 이하인 경우 약 20%에서 40%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 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죠.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 2천만 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태아고 이 30세 만기로 하는데 굳이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보장받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계약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병력사항이나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성인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내가 원하는 90세나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옵션이 바로 계약전환 제도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에는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인 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특약들이 내가 최초에 가입한 특약에 한해서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애초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하면요, 계약 전환 자체도 불가한 거죠. 다음은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께서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받는 특약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뇌성마비 진단 시에 최초 1회 한해서 2천만 원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이 뇌성마비는 소화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고,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 같은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요,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같이 보셨는데요. 제 경험상 좀 말씀드리면, 이 뇌성마비 진단받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시던 부부분들도 이 외벌이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7년째 태아보험 전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쯤은 이런 연락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올라왔는데 옆집 누구는 진단비에서 얼마 보장받았다는데 나는 시손보험 말고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저도 있나요? 바로 이 수족구 진단담보에서 3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구성할지 말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선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구성을 해두셨다가 차후에 필요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특약을 삭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필요해서 추가를 하시려고 하면요, 추가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삭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태아보험 베스트 특약, 바로 질병 입원 일당.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질병 입원 일당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30일까지는 만원 플러스 5만원, 6만원 지급이 되고요. 3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원 지급이 됩니다. 반면에 A사의 라이벌인 B사는 1일에서 180일까지 7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B사가 더 유리하네요. 그래서 A사, B사 두 개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구분 없습니다. 1인실, 다인실 구분 없이 1일에서 30일은 6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이 왜 중요할까요? 저희 경험상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가들 보험금 청구를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다 보면 여태까지 한 번도 입원 안 하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 둘도 한 번도 입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아가들은 잔병 치레가 많아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입원을 하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1인실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 1일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을 합니다. 1인실이 25만원이라고 한다면요, 10만원까지만 보장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가가
급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1인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간호를 위해서 1인실이 아무래도 편해서 1인실을 선택했다고 하면, 근데 이게 계속 누차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일에서 30일 6만원 플러스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4만원 추가 지급, 하루 10만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하루 30만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 중환자실 담보 하루 5만원 구성했는데, 이 특약은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NICU, 신생아 중환자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가들 출산 이슈나 선천적인 질병, 미숙아로 태어나서 NICU에 입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1일에서 30일 6만원 플러스 중환자실 입원일당 5만원 해서 11만원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원 일당은 최대한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수술비 특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자주 수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보장을 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수술담보 40만원 구성을 했는데요. 이 질병 수술담보는 쉽게 좀 말씀드리면 면책사항, 보장 안 되는 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혀유착증, 설소대 제거 수술 제외한 선천 이상 수술, 탈장이나 충수염, 편도절제술 수술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사는 30만원 지급되는데, 근데 장점은 설소대 제거 수술, 혀유착증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사, B사 두 개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 질병 1호종 수술담보, 수술 기법에 따라 보장을 하고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진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질병 1호종 수술담보에서 A사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사는 선천 이상 수술은 보장이 불가하죠.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성 부화,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이 7가지를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라고 하는데, A사는 10만원 지급하고 B사는 선천 이상 수술 보장이 강화됐다고 말씀드렸었죠. 30만원 지급하는데 A사는 매회 지급이지만 B사는 연간 6회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화염성 모반, 이소성 몽고반접, 레이저 치료를 1년에 10회 받았다고 하면요, A사는 10회 다 지급하지만 B사는 연간 6회까지 지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구순열, 구개열, 투순, 심방심실 중격 결손, 이러한 선천 이상 수술은 최초 1회 한도로 200만원 지급하고요. B사는 6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최초 1회가 아니라 연간 6회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태아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보장하는 특약인데요. 이 특약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이 태아보험 가입 시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아보험은 22주 6일까지, 즉 23주가 되기 이전까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선천적인 질병들을 보장해주는 태아 특약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심실 중격 결손의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거나 수술을 하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9세 이하 수술 순위 4위가 심장 수술이라고 하죠. 심방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 시에 이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담보 300만원, 어린이 심장 시술담보 200만원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두 가지 수술 특약에서 전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8대장애 진단담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체, 뇌변별,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심한 장애라고 진단받으면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해서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중요한 건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8대장애 진단담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이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 치료 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요. 이 질병 코드가 R코드라고 하면 이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F코드라고 하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 시에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는 오로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F코드 진단 시에 이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약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애출생담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장애출생담보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진단만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종은 30만원 지급이 되는데 심방심술 중격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대동맥 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 판 및 승모판의 기형에 대해서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2종에는 다지증, 구순혈 9개월, 뇌 기타 선천기형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종에는 사지의 감소 결손, 다운 증후군 1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사는요, 1종, 2종 구분 없이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앞전에 A사에서 1종으로 지급했던 심방심실 중격 결손이나 사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사는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체중아 입원 일단 우리 아이가 미수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하루 5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보험 주요 특약 위주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이 특약 이외에도 더 많은 특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아보험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 문자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보험사, 이 보험금 지급이 잘 되나요? 뉴스에서 좀 안 좋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한 진단서를 받았는데 발달 지연, 언어치료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발달지원 치료비로 매달 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보험금 지급을 정지를 했다고 해요. 치료기간이 오래됐고 금액이 너무 많이 청구가 돼서 보험사에서 의료심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를 받아왔음에도 자문의 소견이 더 중시된다는 부분으로 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다고 해요. 자, 앞전에 8대장애 진단담보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발달지연으로 언어치료 시에 실손보험에서는 R코드로 진단을 받아야 비급여 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코드로 진단받으면 비급여 치료 시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통해서 이 R코드였던 질병 코드를 F코드로 변경하고 보험금 면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보험금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면요. 다른 보험사들은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회사 선택하실 때는 앞으로 변하지 않을 보험료, 보장, 그리고 담당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7년째 태아보험 전문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객님들을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언어 치료 의료 자문 건수가 0건이에요. 저희 경험에 따르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등에서 R코드를 많이 부여를 해주고요. 이 보험사에서도 이 결과치를 신뢰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온 결과치에 대해서는 후기 보상 가능하나 장기 보상에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 판단합니다. 재활의학과를 통해서 언어 치료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최대한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고객님들을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가가 건강하게 태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보험금 청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담당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아보험 여러 보험사 인수기준, 보상, 산모특약 전체적인 밸런스를 비교해서 가장 최선의 설계안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끝까지 책임있는 관리까지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7년차 태아보험 전문 채널 보험태주고였습니다. 많은 산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